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단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난방 배관도 심지어 없었어요. 욕실에서도 되게 사소한 건데 따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20년 넘게 한 집에서 산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살다 보면 정도 엄청 많이 들겠지만은 집이 낡으면서 그 불편함도 더 커지게 마련이겠죠. 오늘 나온 이 현장은 성수동에 있는 38평 아파트입니다. 고객은 이 집에서 2003년도부터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계셨었는데 집이 점점 추워지고 그 오래된 이 구조 때문에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은 인테리어 상담할 때 미리 하나씩 다 말하지 않으면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추웠을까?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그 의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집을 고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당연히 20년 넘은 이런 구축 아파트라면 숨겨진 문제들부터 찾아서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독이나 수전, 도배, 바닥재 이런 거 뭐로 할 거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열, 난방 배관, 화장실 방수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숨겨진 문제들이죠.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새 집처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집의 그 불편한 그 구조를, 그 평면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길게 말할 거 없이 빠르게 보여드리죠.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납과 신발 벤치입니다. 고객도 가장 원했던 포인트였죠. 이 신발장 기존의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수납이 늘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수납을 늘리는 게 첫 번째 중요했었고, 그리고 이 좁은 현관에 벤치를 잘 보통 안 넣지만은 여기는 디자인을 할 때 중문 위치도 좀 조정을 하고 이 공간을 늘리면서 수납도 더 넣고, 그리고 벤치는 기역자로 만들어서 하부를 띄우고 그 좁은 공간에 여백을 두었습니다. 수납과 이 공간감을 모두 확보하면서 해결을 한 겁니다. 이런 벤치와 수납 디자인 할 때, 그리고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꼭 이런 선반들은 금속으로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세라믹 이 포인트 월과 은은한 이 간접 조명으로 이 공간의 고급스러운 이 느낌까지 더했습니다. 이 중문은 기존의 그 투박한 프레임의 양계형 도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 간살 디자인 중문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 간살 중문 디자인에 또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손잡이를 설치하시면은 더 멋들어지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소파와 TV 위치 무조건 그대로 사용하면 망합니다.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돼요. 원래는 소파 위치가 지금의 반대 위치로 되어 있었죠. 한데 주방이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주방과 대화를 하면서 TV도 볼 수 있는 지금의 위치로 바꾸어 준 겁니다. 먼저 TV 월부터 보시면은 TV를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을 하면서 상부와 하부를 띄우고 간접 조명을 넣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상하부에다 간접 조명을 넣으면은 이 공간이 좀 더 확장돼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또 TV 오른쪽에 선반을 넣어 두었죠. 보통은 오픈 선반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픈 선반은 먼지가 잘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어를 달아서 히든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거실 확장부 쪽에는 철거할 수 없는 이 날개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공간은 수납을 짜면 활용도가 훨씬 좋습니다. TV월 이쪽 우측으로 유리 장식장을 넣으면서 사진이라든가 오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확장부가 고객이 기존에 살 때도 침실 2개 그리고 여기 거실까지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단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난방 배관도 심지어 없었어요. 그러니 살면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샤시 하부 쪽까지 단열을 아주 꼼꼼하게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집처럼 미리 확장된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할 때 제대로 살펴보고 단열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재확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소파 벽면과 복도 콘솔 벽면, 그리고 공용 욕실의 저쪽 벽면까지도 액자 레일이 상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고객이 또 액자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액자 레일들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먼저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지점에는 꼭 넣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주방이 좁다고 아일랜드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포기하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기존 주방은
흔한 기역자 구조였어요. 뚱뚱한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었고 냉장고 옆면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못생긴 주방이었죠. 제가 처음에 고객이 이 집에서 20년 넘게 거주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고객이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집에 이사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에는 대대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이런 주방은 보통 양쪽의 이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아일랜드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주방 한가운데다가 세로로 긴 아일랜드를 이렇게 넣으면서 주방 아일랜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고객이 요청한 내용도 아일랜드를 최대한 크게 넣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통로 폭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 최소치수로 넣어주고 아일랜드는 최대로 넓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일랜드 폭은 900 사이즈입니다. 무조건 길고 큰 아일랜드를 원했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위한 그런 주방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판 자재는 천연대리석처럼 간지가 아주 큰 매력적인 세라믹 상판 자재인데요. 주방에 쓰고 남은 세라믹, 현관 포인트홀에도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챙겨줍니다. 여기 이 식탁도 디테일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아일랜드 옆에다가 식탁을 붙여서 만들 때 이 식탁을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식탁을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이 폭에 맞춰 가지고 900 사이즈 폭에다가 길이는 1500짜리로 크고 튼튼한 식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리는 금속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식탁인 거죠. 주방에서 또 살펴보면 좋을 거 천장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화이트 컬러의 펄맥 매립형 후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천장 매립형 후드를 쓰려면은 천장 단내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가 25cm 정도 단내림이 이렇게 있고요. 주방 입구 쪽에서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있는 쪽은 18cm 정도 단내림을 했는데 이 단내림을 어색하지 않게끔 하려고 이 라인을 현관까지 쭉 이어지게끔 해서 이 공간이 답답하지 않고 좀 더 확장되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천정 이 마감도 보시면은 우드결이 살아있는 필름을 썼죠. 이렇게 천정 매립형 후드를 설치할 때는 요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천정면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쉽게 하려면 천정에다가 필름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방 수납을 살펴보면은 이 주방이 좁고 긴 형태의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면 좋겠죠. 그래서 주방 창문 위쪽으로는 상부장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이 냉장고도 원도 냉장고 세대 왼편으로 기기장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 밥솥장을 보시면은 위로 열어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도화를 달았고요. 이 도화를 열어서 안으로 고정해 두고 밥솥 인출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직폐수형 로봇 청소기 공간 요즘 필수죠. 이런 건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반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꼭 그 위치까지도 챙겨야 합니다. 여기 주방 발코니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원래 여기 세탁실로 이용하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세탁기가 주방 발코니 안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U자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은 발코니를 보조주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은 보조주방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터닝도어를 열면 바로 세탁기가 보이도록 위치를 변경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세탁기 바로 옆에는 세제 같은 거 올려두을 수 있는 선반, 빨래바구니 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마련해 뒀죠. 예전보다 훨씬 동선이 편해진 그런 세탁실입니다. 안방에서 제일 크게 달라진 점, 창문입니다. 예전에는 발코니를 바로 오갈 수 있게끔 전창, 통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굳이 발코니 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반창으로 창문을 줄였습니다. 훨씬 더 안정감이 좋죠. 이렇게 반창으로 할 때 단열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침대 프레임, 이 헤드보드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맞춤 커스텀 제작을 한 거예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하고 사이즈가 명확하다면 이렇게 커스텀 맞춤 제작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좋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붙박이장이 쭉 이렇게 있고 맨 우측에 파우더 공간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죠. 1200짜리 폭이 넉넉한 화장대인데 거울 수납장을 달아서 안쪽에 화장품이나 소품들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화장대 거울 수납장 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쪽짜리 거울 도화 달면 망합니다. 보통 화장대 가운데 앉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두 쪽짜리 이 도화를 달면은 얼굴 한가운데로 거울 분절 라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옆으로 비켜 앉아서 봐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1대 2대 1 이런 비율로 설계를 하면은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해집니다.
드레스룸은 한쪽 벽면에는 북박이장, 그리고 맞은편에는 스타일러하고 함께 시스템 선반을 이렇게 넣어서 수납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드레스룸의 핵심, 동선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북박이장 도어는 슬라이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반경이 통로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드레스룸 방문 도어는 복도 방향에서 당겨서 여는 도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의 수납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는 액세서리 장이 있어요. 보통은 여기에 따로 요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아니면 낮은 서랍장을 두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브론즈 유리가 적용된 이런 액세서리 장을 넣어드렸고요. 하부에는 짐이나 잡다한 것들 수납할 수 있게끔 서랍으로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욕실에서도 되게 사소한 건데 따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비누 받침, 양치컵 이런 겁니다. 요즘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아요. 이런 건 미리 해달라고 해야 해줍니다. 기왕 하는 김에 미리 얘기를 하면 디자이너들이 욕실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미리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휴지거리도 이렇게 매립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기본 세팅만 해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하는 게 있다면은 꼭 얘기를 해야 그 제품이 설치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스펙 리스트를 이미지까지 다 넣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요청 내용을 더 확인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 고객이 살다가 인테리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인테리어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살면서 인테리어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익숙해진 불편함이에요. 이게 분명히 불편한 건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을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이거를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특히 확장공사 같은 거 눈에는 확장공사 해놓은 집이 너무 깨끗해서 이게 괜찮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나게 춥고 냉난방비 폭탄 맞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디자이너 또 실장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 그 취향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도면들, 우리가 제공해주는 도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예쁘고 더 편리한 집,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주거 인테리어는 이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수동적으로 알아서 다 해주세요. 턴키 업체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확인하고 맞춰가는 거, 그게 결국은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